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헤이야.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예, 삼성은 올 시즌 두산과의 상대 전적도 9승 7패로 앞서 있고요. 그러네요. 모든 면에서 두산보다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2002년 한국 시리즈를 시작으로 지금 11년 연속 정규리그 1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삼성의 우승은 은행에 미리 예금해놓은 돈을 되찾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열린 한국 시리즈 5차전 1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삼성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시그널 음악이 나올 때 이성무 기자 그러더라고요. 예감이 안 좋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실 말 있으신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앞에도 그대로 나오네요.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지적인 이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또 정확한 사실 팩트에 입각해서 내린 전망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비유적으로 굉장히 재치 있게 인추이다. 했던 재치 비유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꼬리 내리네. 아직 모릅니다.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거고요. 이제 3승 2패니까요. 2승 네. 3패. 삼성이 또 홈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6차전. 이제 승리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이 삼성그룹 부회장이죠. 네. 예, 지금 계속 경기장을 다니고 있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경기장에 뜨면은 삼성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지금 믿겨지지 않는. 그것도 통계상 정확한 저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삼성그룹에서 좀 이렇게 미는 것 같아요. 미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아직 승부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네. 이제 만약에 두산이 그 통계상의 어떤 열세를 딛고 우승을 하게 되면은 두산이 정말 잘한 것 같았죠. 저한테 5만 원 내셔야 되고. 예, 술도 사고요. 원래 지난주에 100만 원 빵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제가 꼬리를 내면서 5만 원으로 내렸는데 그냥 100만 원 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100만 원 빵이었으면 오늘 안 왔죠, 제가. 그렇군요. 자, 한국 시리즈 얘기 역시 자세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한국 시리즈가 5차전까지 치러지면서 아주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두산이 3승 2패로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전문가라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야구는 확실히 힘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체력의 열세를 정신력으로 만회하면서 오히려 삼성을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두산이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 4위가 우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두산이 미라클 두산을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라클 두산.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예, 대구에서 1차전, 2차전이 열렸는데요. 이 두 경기를 두산이 먼저 잡으면서 흐름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2차전이 아주 결정적이었는데요. 13회 연장전까지 가는 대접전이 펼쳐졌습니다. 1대1 동점에서 연장 13회 오재일 선수가 삼성의 특급 마무리 오승환 선수를 상대로 이 결승 홈런을 치면서 승부가 갑자기 두산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 경기가 5시간 30분이나 걸렸어요. 5시간 30분이요? 그렇습니다. 연장 13회까지 갔고요. 오승환 선수가 보통은 마무리 투수는 1이닝만 던지는데 이날은 4이닝이나 던졌고요. 4이닝. 공을 53개나 던졌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삼성이 이 경기에 다 걸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볼장 안 볼장 다 걸고 경기를 한 건데 이 경기를 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큰 거죠. 1패 이상의 큰 충격을 받았다고 2연패가 됐고 볼수 홈에서 있습니다. 2번 내준 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이 또 2연패 당한 뒤에 3차전을 이기면서 반격을 하는가 싶었는데
이 4차전에서 또다시 팽팽한 투수전 끝에 두산이 이기면서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제 어제 5차전에서 삼성이 이기긴 했지만은 여전히 두산이 3승 2패로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요. 역시 여전히 삼성은 벼랑 끝에 몰린 신세입니다. 네. 정말 그 전문가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일 가까이 쉰 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또 정규 시즌 1위였으니까 이런 생각 해봤었는데 예상을 깨고 두산이 정말 이렇게 잘하는 이유 정말 뭘까요? 야구를 흔히 이제 멘탈 스포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는 흐름의 스포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두산이 좋은 흐름을 탄 거죠.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를 맞아서. 특히 또 정신력, 집중력 이런 부분에서 좀 삼성이 두산을 훨씬 못 미치지 않았나. 두산이 훨씬 앞서지 네.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력적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삼성은 이미 20일 넘게 푹 쉬면서 체력 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푹 쉰 상태고 반면에 두산은 이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오기 전에 포스트 시즌에서 이미 9경기를 치르고 네.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이 중요한 순간마다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삼성을 압도했는데요. 포스트 시즌에서 이 불리한 경기를 극적으로 이기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풍부한 선수층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야구판에서는 흔히 뭐 뎁스, 우리말로 하면 깊이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주전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 백업 선수들이 주전 이상으로 잘 메워주다 보니까 경기가 잘 풀리는 것이죠. 뭐 지금 오재원이나 이원석 같은 내야수 주전들이 못 나오는데요. 그 공백을 지금 허경민, 오재일, 김재호 같은 선수들이 네. 아주 훌륭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또 이 주전 포수인 양의지가 조금 부진하니까 이 최재훈이라는 젊은 포수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팀을 구해냈고요. 또 이 최재훈 선수가 또 좀 지쳐서 힘들어하니까 양의지 선수가 다시 제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로테이션이 잘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후보 가리지 않고 전체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삼성은 생각보다 좀 무기력한 것 같은데 20일 동안 충분히 쉬었으면은 전투력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 2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뭐 한번 한국 시리즈 끝나고 삼성 선수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혹시 어디 좋은 데라도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문제는 타격입니다. 삼성은 믿었던 방망이가 너무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전에서는 7점을 내면서 승리를 했는데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차전부터 4차전까지 삼성이 뽑은 점수는 네. 겨우 7점. 그러니까 경기당 2점도 못 뽑았어요. 이거는 뭐 팀 타율의 1할 7푼 5리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정도 득점력이면은 뭐 아무리 공 잘 던진다는 뭐 놀런 라이언이나 뭐 랜디 존슨, 선동열, 최동원 다 불러와도 네. 이기질 못합니다. 3점 이상 뽑은 것이 어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20일 넘게 쉬면서 이 경기 감각을 계속 유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다른 팀도 아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재작년, 작년 네. 이미 우승을 2번이나 2연패를 그러니까요. 차지한 팀이잖아요. 1위를 하면서 올라오면서 그 쉬었을 때 공백 기간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이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위를 한 다음에 한국 시리즈까지 20일 동안 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팀이 아니라 네. 충분히 잘 아는 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정신적인 면에서 선수들이 좀 안일한 마음이 있지 네.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하위 타선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던 조동찬이나 김상수 같은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타선의 짜임새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이승엽 선수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 찬스가 생겨도 중심 타선에서 맥이 끊기는 현상이 계속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팀을 떠나서 뭐 대한민국 국민 타자로서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승엽 선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는 싫어하는 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 팬이라면 삼성 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민 타자라거든요. 이 수식어는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뭐 이승엽 선수만큼 잘하는 타자들이 있죠. 뭐 많은 기록을 남긴 타자들이 있죠. 이대호 선수라던가 뭐 그전에 최근에는 박병호 선수라던가 네. 이런 뭐 대단한 타자들이 있지만은 그 선수들도 국민 타자라는 칭호는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는 뭐 그걸 얻은 거는 그만큼 이 중요한 경기에서 잘해줬고 큰 경기에서 잘해줬고 이렇기 네. 때문인데요. 지금 삼성으로서는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유중일 감독이 이승엽 선수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6번 타자로 기용했다가 또 중심 타선에 올렸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계속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전까지 15타수 2안타, 타율의 1할 3푼 3리. 득점권 찬스가 5번이나 됐는데 한 번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엽답지 못한 활약이고요. 그러게요. 좀 그럴 때 찬스에서 한번 때려주길 바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그 5번의 득점권 타율에서 한 번만 성공시켰어도 아마 지금의 2승 3패가 3승 2패로 바뀌었을 거예요. 승부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의 약점이 일본 프로야구 시절부터 뭐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몸쪽이 약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두산 투수들이 계속 몸쪽으로 공을 던지고 있고 안 좋은 공, 그러니까 큰 거를 맞지 않기 위해서 볼이 돼도 좋으니까 몸쪽으로 바짝 붙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결국은 이 공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좀 몸쪽에 안 좋은 공을 계속 배트가 나가다 보니까 안 좋은 공을 골라내거나 커트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야 땅볼이나 삼진이 되기 일쑤인 거죠.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승엽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첫 타석에 안타를 때리고 득점까지 했습니다. 이승엽 선수 지난 2002년 한국 시리즈에서도 5차전까지 20타수 2안타, 타율이 1할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6차전에 이 9회 말 극적인 동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삼성의 기적 같은 우승을 이끈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이승엽 선수의 그 드라마, 이승엽표의 드라마가 다시 써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국민 타자, 국민 투수, 국민 마라토너 이런 호칭은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업적도 남기고 그만큼 팬들, 국민들로부터 그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보장보다도 이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 건데 한편은 참 부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이제 7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38살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 분명히 전성기를 찍었고 이제 내려오는 시점인 건 맞아요. 뭐 지금 시점에서 지금 38살의 이승엽 선수에게 전성기만큼 홈런을 30개, 40개 이렇게 때려내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승엽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이 있는데 이번 같은 한국 시리즈의 큰 경기에서 그런 경험이나 어떤 관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저도 잘하면 국민 레슬러 될 수 있을까요? 마흔인데? 좀 힘든가? 예,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경기가 열려야 뭐 국민이든지 도민이든지 뭐 군민 레슬러든지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열리니까. 저 고양시 레슬러 한번 돼봤어요. 진짜요? 능곡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레슬링 대회에서 일본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저는 능곡의 고향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시민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고양시 레슬러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식어를 붙이고 다니시면.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잘할게요. 자, 어쨌든 그 두산이 승수는 지금 좋긴 합니다만 두산도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쳐서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두산은 어제 한국 시리즈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았을 겁니다. 지금 이 두산은 주축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상 선수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계속 장기전으로 가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부상 선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야수로 뛰던 민병헌 선수를 지금 내야로 불러서 지금 땜빵이라도 언제든지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 삼성에게 3점을 내주긴 했지만은 곧바로 추격전을 펼쳐서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세만 놓고 보면은 두산이 충분히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수들이 힘이 조금 모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승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좀 추격에 힘이 모자르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에게 좀 도망갈 이 여지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결국엔 어제 경기를 내주면서 이 잘 나가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그 기세라는 게 항상 그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되는데 진짜 어제 졌던 것이 정말 두산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패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확 올랐다가 확 내려갔다가 확 올라갔는데 그 흐름을 타게 되면은 아무리 뭐 이 회사에 이익이 안 나고 뭐 적자 회사라도 한번 이런 흐름을 타게 되면은 또 주식의 주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반면에 아무리 이게 또 삼성전자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어떤 이 내리막을 타게 되면은 또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두산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또 야구라는 게 언제 또 어떻게 흐름이 확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아마 만약에 두산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 역전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글쎄요, 이 5차전 승부가 굉장히 아쉬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주가 지수 이야기 하셨는데 주식 투자도 해보셨어요? 저는 회사 규정상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신문이니까. 그 전에는요? 별로 할 돈이 없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의 정규직 말만 정규직이지 일용직 노동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은 그 최근에 이렇게 저랑 내기 간단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6, 7차전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해주긴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두 팀이 모두 뭐 투수 로테이션, 뭐 뒷경기가 이젠 없고 예, 없습니다. 이제 사생결단? 총력전입니다. 이제는 모든 선수들이 다 총동원해서 이제 한 경기를 잡는 게 입에 중요한데요. 칼 물고? 그렇습니다. 삼성이 어제 경기에서 6차전 선발 투수로 원래 내정돼 있던 이 외국인 투수 반덴헐크를 하루 땡겨서 구원 투수로 기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뒷경기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거의 뭐 고교하고 결승전처럼 지금 선수들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거는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뭐 올림픽 결승전, 뭐 고교하고 결승전, 뭐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은데 경기를 지면은 그대로 시즌이 끝이니까요. 있는 선수 없는 선수 다 동원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삼성이 그래도 투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두산은 이 불펜 투수들이 계속 불안한 상황인데요. 네. 믿었던 마무리 홍상삼 선수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그때그때 투수를 돌려막는 상황입니다. 뭐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투수 돌려막기인데요. 반면에 삼성은 그래도 확실한 마무리 오승환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두산보다는 사정이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결국 두산 입장에서는 남은 6, 7차전에서 이 타격으로 승부를 걸어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성무 기자님은 네. 그 좋아하는 야구 팬 구단 있다는 걸 공개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저는 좋아하는 팀 없습니다. 좋아하는 팀 없어요. 예. 전 한화 좋아하거든요. 아, 한화를 최근에 좋아하신 것 같아요. 최근부터. 예. 예, 동정심이죠, 솔직히.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한화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동정을 원하지 않아요. 한화 팬이 좋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어느 야구단 팬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큰 경기에서 평정심을 갖고 네. 아주 객관적으로 경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코리안 시리즈. 그러니까 또 이게 왜 조직이라는 게 네. 이 인원수가 구성원이 작을수록 결속력이 높잖아요. 네. 한화 팬들이 결속력이 좀 높아요. 야, 이성무 기자님 오실 때마다 웃으면서 독설을 날리는데 독설이죠 지금. 아, 예, 저 한화 좋아합니다. 이 사람 봐. 대구 부장처럼 바로 저희가 바뀌는데. 자, 지난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구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날 네. 저도 잠실구장에 있었는데요. 그랬어요? 예, 이 경찰 병력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 일이 있구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구가 열렸더라고요. 네. 취재진도 몰랐고 사실은 관중들도 몰랐던 깜짝 시구였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권위를 벗고 이 후드티에 운동화 차림으로 편안하게 네. 국민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 신었던 신발이 네. 일본 회사 제품이라고 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좀 기사를 살짝 네네. 쓰기는 했는데 이제 A 제품이죠. 아식스요? 예. 그냥 얘기해요. 뭘 A 제품이야. 저는 아디다스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식스. 대통령이 사실 무슨 브랜드 가려서 신고 오겠어요. 그냥 가까이 있는 평소에 신는 신발 네. 신고 오겠죠. 이제 그 비서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측근들이 이제 안 튄 거죠. 코디가 안 티라는 말이 있듯이 측근이 안 티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있는데. 아식스면은 일본 회사 떠나서 굉장히 오래된 옛날 기억이 나는데 네. 아식스맨이 스포츠맨 이러면서 나오고 마지막에 그거 있었잖아요. 아니마 사마 인코포레 사노 이러면서 이게 아식스가 이 말을 라틴어 줄인 거거든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근데 좀 아식스가 좀 그 국내 스포츠에도 그냥 기여하는 바가 많아요. 그 네. 배구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국가대표팀을 뭐 후원을 하고 그러는데 또 좀 알고 보니까 이 뭐라 그러죠? 네. 다케시마를 주장하는 독도는 일본 네.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를 또 좀 후원하는 우익 단체를 후원하는 또 기업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아식스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물론 아주 사소한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더 이 대통령께서 신중했으면 네.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랜만에 아식스 봐서 반갑긴 했어요. 야, 아식스가 아직도 있네 이러면서. 예. 자, 이렇게 이성의 스포츠 라이프 자 3부 김남래 인파이팅은 3부가 되는 건데요. 자, 1부 마치고요. 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스포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노래 한번 들어보죠.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You wanna dance? Stop the beat. 야, 이 노래 예전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예. 빠바빠바빠바빠바 이런 거.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손가락이 오그라드네요. 오그라드네요. 예. 참 아까 아식스 이야기 나왔었는데. 네. 잠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평택, 송탄 예. 그 미군 부대 앞에가 이제 예. 저희 고향인데
그 송탄 시장, 중앙시장이 있었어요. 예, 예. 저 어렸을 때, 저 국민학교 때 가면은 그 시장에서 운동화를 팔거든요. 예. 2,000원에. 예. 1,500원, 2,000원에 파는데, 그 짝퉁 운동화 진짜 많았었는데. 예. 나이스, 프라, 예. 푸마 대신에 프라, 뭐 이런 예. 거. 그런 거 안 신어보셨어요, 혹시? 저도 많이 신어봤죠. 어떤 거요? 글쎄요. 굉장히 많았던 사색 아디다스 뭐 이런 것도. 사색? 예, 그러니까 4줄, 4줄짜리, 4줄짜리 아디다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뭐 나이키 옆에 뭐 이렇게 끝에 두 갈래로 나눠진 것도 한번 신어보는 것 같고. 예. 참 뭐 별거 다 신어봤죠. 저도 이게 뭐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안 아닌 거는. 없는 집안이어가지고. 청취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예, 신발 뭐, 월드컵 뭐 이런 것도 많이 신었던 것 같고 월드컵? 시장에서 파는 거. 예. 월드컵은 아니요. 월드컵은 신발 이름이 월드컵이요. 예, 신발 월드컵. 예. 운동화. 예. 맞아. 아티스. 아티스. 예. 요즘에 그런 거 없지. 물론 이제 저작권법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좀 개그 상품 같은 걸로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예, 개그 상품으로서. 이제 그거 누가 보더라도 짝퉁인 거 알잖아요. 괜찮지 않을까? 대놓고 짝퉁이라고 파는 거. 예, 개그 상품은. 자, 한번 우스갯소리의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야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봐서요. 어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잖아요. 이 뉴스가 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LA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귀국을 했기 때문인데요. 취재진과 일반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심지어 이 스포츠 케이블 방송에서 류현진 선수가 입국하는 모습을 생중계까지 하더라고요. 생중계. 예, 류현진 선수 뭐 큰 부상 없이 1년을 치른 게 다행이다라고 입국 소감을 밝혔는데요. 본인의 활약을 점수로 매겨달라고 하니까 99점을 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99점이 이 자신의 등번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교묘하게 또 자기 홍보를 또 한 네. 건데요. 어찌됐건 뭐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잘 쉬고 좀 내년 시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선수가 공항에 들어오는 장면을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제 경험상 이 공항에 입국하는데 이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거는 올림픽 선수단이 이제 개선하고 네. 이제 태극기 들고 들어올 때 빼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뭐 그만큼 류현진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 열기가 뜨거웠다고 할 수 있겠죠. 1등석 타고 왔겠죠? 뭐 그렇죠. 네, 류현진 설마. 선수 정도면은 뭐. 네. 예. 궁금해서. 사실 이 류현진 선수가 활약이 뛰어나고 일거수일투족의 국민적 관심이 크긴 하지만은 네. 이 떠날 때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갈 때는 다저스와 계약을 하고 미국으로 갈 때는 관심은 높았지만은 이 정도로 열광적이진 않았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역시 야구는 잘하고 볼 일입니다. 맞습니다. 야구에서 잘해야 되죠. 예. 저는 이 공항에서 기자회견하는 걸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시합하러 나가기 전에 예. 공항에서 딱 이렇게 기자랑 만나서 인터뷰하고 갔다 와서 뭐 이런 거 하는 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항상 저 혼자 갔다가 저 혼자 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와가지고 공항에서 오는 사진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네. 입국하는 사진을 내가 찍어가지고 아하하. 내가 보도자료 프레스킷을 만들어서 기자들 뿌리고 그랬어요. 예. 김남은 일본에서 3번의 시험 마치고 귀국 뭐 이런 식으로. 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메일 한번 드리지 않았나요? 예, 저도 받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기사 예, 안 쓰셨죠? 굉장히 자기적인 연출이 돋보였던 예, 누가 봐도 내가 찍은 것 같은 듯한 느낌의 어떤 사진과 보도자료. 예. 지나가다 아저씨한테 잘 부탁을 해서. 받았습니다. 예. 그 사실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공항 인터뷰를 많이 해요. 이제 공항 인터뷰를 많이 하면은 이제 제일 반가운 선수는 목소리 크게 해주는 선수.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인터뷰하면은 정말 하나도 안 들려요. 사람들도 워낙 많은데다가. 그렇습니다. 워낙 많고, 그러니까 취재진만 또 있으면 모르겠는데 취재진을 빙자한 이런 뭐라 그래야죠? 사이비 기자라 그래야 되나요? 이 공항 이런 이용객들 네. 중에 이제 카메라 들고 직접 또 얼굴 한번 가까이 찍어보겠다고. 사실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유명인 나타났다고 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 얼굴 가까이 들이밀고 이렇게 네. 찍는 게 과연 뭐 좀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제가 공항에서 인터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공항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소부 기자를 너무 푸사히 열 것 같아요. 선수가 얘기를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비정규직이고 힘들게 살고 귀도 안 들리고. 예, 선수가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공항에 나가는 게 너무 싫어지고 네. 좀 굉장히 요즘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후배 기자 대신 보내죠. 예, 후배 기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후배 기자도 없어요 또. 참.
이 스포츠 라이프 계속 해야 되나? 왜냐면 네. 이성무 기자였던 아픔을 계속 계속해서 개인적 아픔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네, 계속해서 저한테 출연료를 주셔야 제가 네. 살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입금됐나요? 참 저번 날 거. 예, 입금됐습니다. 아, 진짜요? 뭐 진짜요? 당연히 입금돼야 되죠.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큰 성공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네. 이성무 기자를 보니까 왠지 이제 명함 데뷔가 네, 돼서 저는 작은 성공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아주 미세한 성공이라도 한번 걷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PD, 우리 이성무 기자 저기 출연료 좀 올려드려요. 예? 10,000원이라도 우리 10,000원이라도 10,000원 올릴 수 있잖아 진짜. 응? 10,000원 괜찮겠어? 대답을 안 해. 우리 10,000원도 없어 진짜. 야 진짜 너무하다. 2,500원 그러면 회당 2,500원. 그래서 월 10,000원 올리는 걸로. 오케이? 야, 그렇게 합시다. 자, 아무튼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큰 성을 거두면서 다른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류현진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아의 윤성민 선수, 또 삼성의 오승환 선수 등이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일본 프로야구에 나간 이대호 선수도 메이저리그로 갈 거라는 그래요? 얘기가 흘러나오고 오. 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하는 선수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에서 애니콜로 불리면서 한창 네. 전성기를 누릴 때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는데 메이저리그 구단의 반응이 뭐 미적지근했다 그러나요? 뭐 미지근했다 그래야 되나요? 미지근해. 그러니까 몇백만 달러의 어떤 이적료를 바랬는데 그 당시에 85만 달러인가요? 네.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프로야구를 보는 어떤 시선 자체가 확실히 내려보는 네. 낮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유현진 선수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그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톱 클래스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네. 물론 한국에서 잘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용머리가 뱀꼬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뱀머리가 용꼬리가 아니라 이제 뱀머리지만 용에서도 하여튼 허리는 간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잘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찌 됐거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죠. 충분히 성공할 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만큼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거는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 선수 가운데 메이저리그의 어떤 개척자 같은 역할을 네. 했던 선수가 노모 히데오 그리고 스즈키 이치로인데요. 이 선수들도 미국에 처음 진출할 때는 사실 반신반의가 많았어요. 아니 저 작은 체구에 두 선수가 또 유독 또 체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 작은 동양인 선수가 이 덩치 큰 메이저리그 선수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노모 선수 첫해 토네이도 돌풍을 일으키면서 신이 나게 네. 됐고요. 뭐 이치로 선수는 첫해 신인왕과 함께 MVP까지 차지했거든요. 지금 뭐 이치로는 계속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맞습니다. 중인데요. 그 선수들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진출의 러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류현진 선수의 역할이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노모 선수가 미국에서 막 활동을 할 때가 1990년대 중후반.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친구네 집에서 이사를 하고 있어서 이삿짐을 날라주고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 이삿짐을 날릴 줄 몰랐었는데 아무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예. 내가 왜 일본 가서도 이삿짐을 나르는 거야. 나르다가 노모 히데오 선수가 딱 나오니까 네. 경기가 중계가 되니까 올스톱. 그렇죠. 그 집만 올스톱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그냥 일시적으로 다 그 정지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예, 그러니까 다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박찬호 선수가 90년대 중반, 후반에 정말 잘했을 때 다 온 국민이 전부 다 응원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뭐 시청률이 뭐 거의 뭐 한 30%, 40%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만큼 그거와 마찬가지죠. 노모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도 일본 국내에서 네네. 일본 국내에서의 어떤 이 반응은 정말 열광적이었고 엄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외국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 명씩 좀 살펴보면 그 기아의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예, 지금 현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만 보면은 뭐 뉴욕 양키스, 미네소타, 시카고 컵스, 휴스턴 에스트로스 등 이 여러 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성민 선수가 매력적인 게 이 선수는 완전히 FA입니다. 네. 이 유현진 선수의 경우는 공개 입찰을 거쳐서 연봉 외에 이적료를 이 원래 소속팀인 한화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연봉과 이적료를 합쳐서 6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들인 거죠. 그 돈 받아서 어디 쓴 거죠, 한화는? 한화는 아마 뭐 잔디 바꾸고요. 왜 보통 우리가 네.
학교에 잔디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누가 뭐 돈 내고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건물이 새로 올라왔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성민 선수는 그걸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네. FA입니다. 그러니까 이적료가 들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적게 드니까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윤성민 선수는 선발과 구원으로 모두 한국에서 성공한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더 활용도가 높은 거죠. 유현진 선수보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한 몸값으로 잘 쓰면 대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 삼성의 오승환 선수도 그 미국 진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오승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양키스가 지금 마무리 마리아노 리베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울 선수를 찾고 있는데요. 그 후보 중 한 명으로 이 오승환 선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오승환 선수는 9위만 놓고 보면은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뭐 최고 구속 강속구가 155km 이상 나오고요. 대단하네요. 이거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정말 빠른 구속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구만 던져도 사실 155km 정도만 되면은 타자가 치기가 어렵습니다. 힘으로 그러니까 배트가 맞아도 밀리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면은 직구가 그게 무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오승환 선수가 좀 일본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메이저리그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 유현진 선수가 성공하면서 메이저리그 구단의 러브콜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미국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 본인이 어느 정도 의지만 있다면은 내년 시즌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기아의 윤성민 선수 그리고 삼성의 오승환 선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선수가 죄송합니다. 메이저리그에 간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유현진 선수가 이제 순수 연봉 계약만 놓고 보면은 6년간 3,600만 달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찔해서요, 지금. 예. 1년 평균이 600만 달러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선수는 사실은 이제 유현진 선수만큼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는 유현진보다는 레벨이 하나 정도 아래다. 이렇게 보고 네. 있고 오승환 선수도 구원 투수라는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구원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아주 많은 연봉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특급 선수 몇 명을 빼놓고는 네. 그냥 평범한 연봉을 받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금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0만 달러 수준의, 와. 그러니까 2년에 1000만 달러 총액 또는 뭐 한 3년에 뭐 한 1200만 달러 이런 정도, 400만 달러나 500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승환 선수도 뭐 한 300만 달러, 400만 달러 이렇게 네. 좀 계약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충분히 선수들 도전 의지만 있다면은 어차피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도 한국에서 다시 FA 자격이 얻으면서 또 큰 돈을 또 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선수 생활 하는데 네. 저런 메이저리그 큰 무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귀에 들려오면은 네.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레슬링 선수인데 네. 미국의 WWE에서 빈스 맥맨이 예. 김은 남훈 관심 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예. 어떨까요? 이 두 선수는. 그러니까 지금 오승환 선수는 한국 시리즈 지금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의욕이 넘치겠어요. 여기서 진짜 잘해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던지는 공을 보니까 더 힘이 넘치고 구속이 더 빨라지는 것 같고. 사심이 들어간. 예. 40인데 당연히 이제 좋은 성적을 만들기 위한. 예. 그러면서도 뭔가 플러스 알파의 어떤 노력을 더하는. 그렇습니다. 1구 그러니까 2폰. 뭐 자기의 가진 능력에 어떤 뭔가를 더 끌어올려서 여기서 불태우리라. 불태우리라. 예. 하얗게 불태우리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던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어찌됐건 지금 오승환 선수 지금 던지는 모습만 보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 이렇게 야.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한국 야구 선수도 이렇게 외국에 많이 진출할 줄 몰랐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야구가 인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야구 이야기에서 좀 다른 걸로 넘어가 봐서요. 오늘이 이제 D-100일 뭐냐면은 오늘이 소치 동계올림픽 그 D-100일이라고 하는데 그 내년 2월이 되면 또 이제 올림픽 이야기로 완전히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소치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7일부터 러시아 소치에서 막을 올리는데요. 17일간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이 올림픽 개막 D-100일입니다. 그래서 네. 태릉 선수촌에서 뭐 김연아 선수, 이상화 선수, 뭐 모태범 선수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어떤 기자회견도 갖고 어떤 각오, 금메달 따겠다 이런 각오를 전하는 자리도 네. 있었는데요. 이 소치란 곳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생소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곳이죠? 인구는 약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러시아 흑해연안의 휴양 도시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동계올림픽 하면은 이 눈발이 날리고 네. 이
얼음이 많고 뭐 이런 곳에서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소치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오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런데 어찌 됐건 그래도 이 겨울 기간 동안에 이 올림픽을 종목을 펼칠 수 있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2007년에 과테말라에서 열린 IOC 총회 때 강원도 평창을 2차 투표 끝에 제치고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이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계올림픽은 1980년 모스크바 대회 때 열기는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이 서방 세계가 그렇습니다. 침공 때문에 반쪽 올림픽이 됐었죠. 예, 서방 세계가 이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반쪽 올림픽이 됐죠. 이번이 이제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올림픽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3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기 집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소치 올림픽을 어떤 러시아의 달라진 강해진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들인 돈이 무려 500억 달러, 와. 약 53조 원. 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53조 투입해서 이 대회를 치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비싼 동계올림픽이라는 수식어도 붙었고요. 한편으로는 아마 이거 대회 끝나면은 엄청난 적자, 빚더미에 앉을 거다. 이런 뭐 좀 4대강이 22조였는데 4대강을 2개를 만들 수 있는 운하를 대공사 대단한 금액이네요. 와.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지난 밴쿠버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목표가 더 크겠네요. 예, 2010년 밴쿠버 대회 때 한국이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인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밴쿠버 대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까지는 금메달이 모두 쇼트트랙에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밴쿠버 대회에서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에서도 금메달을 따면서 종목 다변화에 네.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김연아 선수가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 아주 역대 최고점을 받으면서 금메달을 따냈고요. 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모태범 이상화 선수가 남녀 500m를 석권하고 또 남자 1000m에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스피드 스케이팅 최강국으로 우뚝 서기도 했습니다. 네.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별 예선전이 내년 1월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요. 아직 정확한 참가 선수 수가 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다만 이 대한체육회는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6개 종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20명 정도의 선수단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목표는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이상을 따서 세계 7위권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동계에서 금메달 4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충분히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김연아 선수가 일단 금메달을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이상화 선수도 거의 뭐 제 실력만 낸다면은 금메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쇼트트랙에서 한두 개 정도, 또 스피드 스케이팅 모태범 선수나 네. 이승훈 선수가 또 한두 개 정도를 따준다면은 충분히 4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저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세대인 저한테 동계올림픽은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신의 제전. 대한민국 선수들은 그 참가의 의의. 그렇습니다. 이거였었는데 예. 야, 여기서 우리가 메달도 따고 막 이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이 백이태라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아주 그 최고의 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있어요. 기억나요. 네, 백이태 선수. 백이태 네. 선수가 그 월드컵에서 금메달도 따고 뭐 그러면서 한국의 첫 이 동계올림픽 메달을 선물해 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또 책상에 다 모여서 책상이란다 교실에 다 모여서 이 테레비를 함께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쉽게 5위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뭐 백이태 선수 5위하고도 잘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500m 빙상 500m 하면은 그야말로 스피드 스케이팅이 꽂히거든요. 네. 이 종목에서 남녀 금메달을 모두 휩쓸었다는 거는 이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뜻이겠죠.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이제 종목 다변화가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종목 다변화에 있어서 가장 힘을 실어준 게 역시나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 김연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상태인데 김연아 선수의 지금 컨디션 어떤가요? 김연아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발등 뼈를 다쳤는데. 차라리 내 뼈가 부러진 게 나은데. 예. 그러니까 뭐 다행히 이제 골절이나 아주 큰 부상은 아니고 네. 뭐 좀 멍이 든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준비 과정에 좀 굉장히 신중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랑프리 시리즈 원래 출전하려고 했던 그랑프리 시리즈는 출전을 포기를 했고요. 곧바로 이제 이 소치 올림픽에 도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행히 지금 빠르게 회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점프 연습까지 하고 있고 거의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뭐 김연아 선수 본인도 네. 오늘 미디어데이에서 통증이 많이 사라져서 점프 연습도 소화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혹시 아까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예, 아까 잠깐 갔다 왔습니다. 만나봤더니만 뭐 여전히 아름다우시던가요? 예, 빛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좀 같이 좀 가요. 구경 좀 하고 오게. 김연아 선수 얼굴 좀 보고 오게. 예. 맨날 이상한 데만 데려가지 말고. 이상한데 언제 갔는데요? 예전에요. 예전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에 청취자분들 오해하실라. 예. 어찌됐건 김연아 선수 본인이 이제 밝힌 바로는 지금은 한 70% 정도의 몸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제 남은 한 100일 동안에 나머지 30%까지 완전히 네. 끌어올려서 이제 최고의 또 올림픽 2연패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 선수가 한국인이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2연패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예전에 카타리나 비트. 그렇습니다. 그 선수의 그 몸동작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동양인 저기서 노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군요. 카타리나 비트가 피겨 금메달 딸 때만 해도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동양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진짜 스케이트 타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쌩쌩 돌 수가 있고 이 몇 바퀴를 한 편 돌 수 있는지 네. 참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김연아 선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연아 선수가 컨디션만 회복하면 금메달 바로 따놓은 당상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딴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김연아 선수를 능가할 만한 선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김연아 선수를 빼면은 네. 제일 잘하는 선수는 일본의 아사다 마오입니다. 아사다 마오. 예. 어떡해. 예, 불쌍해요, 좀. 근데 이게 아사다 마오도 사실 김연아 한창 때에 비해서는 좀 기량이 그때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 특기가 트리플 악셀이라는 점프인데 네. 그러니까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도는 아주 어려운 기술인데 이 선수가 옛날에는 그 기술을 굉장히 잘했는데 최근에는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지면서 참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점프를 하고 넘어지는데도 1등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나오면은 이제 예전 실력만 좀 발휘를 한다면은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부상 그리고 또 네. 혹시 당일 레이스 컨디션 난조에 실수 이런 거죠. 그런 것만 없다면은 가진 금메달. 실력만 놓고 보면은 금메달은 확실히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에이스 자리를 유지하는 건 이성무 기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스포츠 부분 아주 에이스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매체에서 스포츠 기자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네. 죄인과 같은 죄인까지 가나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훌륭한 기사를 항상 잘 쓰시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이렇게 한번 돕고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멘트가. 자,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와,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요. 이성무 기자, 다음 주에도 더욱 멋진 소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남은의 인파이팅.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친 마음, 피곤한 몸, 좀 추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전설적인 록밴드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보컬 루 리드.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루 리드가 엊그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음악만은 영원히 남겠다고, 남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루 리드의 음악도 그렇죠. 루 리드의 Satellite of Love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저 김남우는 내일 재윤경의 에듀머니 대표 최웅경 기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지치지 말고 인파이팅 합시다. 1, 2, 3, 파이어!